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사원 남성입니다. 얼마 전 겪었던 소름 돋는 일이 제게 일어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런 사람 다신 없을 것 같아서 결혼까지 생각했었죠. 제 여자친구는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알바생이었어요. 손님 응대도 살갑게 대하고 요즘 친구 같지 않더라고요. 미모도 빼어나고 성격도 좋아서 식당 사장님 부부께서도 아주 예뻐라 했고요. 다만 궁금했던 점은 저와 나이가 동갑인데도 변변찮은 일자리 없이 동네 식당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한다는 거였죠. 여자친구에게 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니 그냥 지금과 비슷하게 지냈다고 하네요. 대학도 안 나왔다면서 자기가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했다면서 공부에 뜻이 없대요.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잘 하면서 살고 있으니 별 상관 없었어요. 여자친구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했지만 음식 솜씨가 뛰어났어요. 저희 집에 와서 제가 퇴근하기 전에 가끔 장을 봐서 저녁을 차려주었죠. 그때마다 진수성찬이었고 음식 맛도 굉장히 좋았었네요.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 생활을 꿈꾸며 너무 좋았죠. 이렇게 음식 솜씨 좋은 아내를 얻게 된다니 말이죠. 사귄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여자친구를 놓치기 싫어져서 결혼을 재촉했어요. 여자친구는 저의 청혼을 듣고 머뭇거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배운 것도 짧고 모은 돈도 별로 없어서 저랑 결혼하기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대로 좋다고. 저는 여친을 놓치기 싫어서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겨우 설득해서 일단 저희 부모님께 보여드렸죠. 처음엔 대학도 안 나오고 직업도 없다고 하니 부모님께선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얼굴도 이쁘고 인성도 된 것 같다면서 싹싹하니 마음에 든다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다행이었죠.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이제 너희 부모님께 나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선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여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을 제게 소개시켜줄 기미가 없었어요. 저는 여자친구를 조급하게 만들기가 싫어서 잠자코 있었고 추석이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갑자기 본가에 내려간다며 식당에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갈까 했더니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며 손살에 쳤네요. 그래, 잘 다녀오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라고 했죠. 이런 답답한 상황을 모르시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 준비를 시작한 줄 아시고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결혼 날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간 김에 여자친구랑 제 궁합도 재미로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분이 갓 신내린 아주 용한 무당을 안다고. 그러면서 제 여자친구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간을 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태어난 시간까지는 몰라서 여자친구에게 태어난 시간을 알려달라 했어요. 여자친구가 왜 그러냐고 묻길래 그냥 재미로 너랑 나랑 궁합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순순히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여친의 태어난 시간까지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께 다시 연락이 왔어요. 결혼 날짜 외엔 별말 안 하시길래 궁합 본 거는 왜 이야기 안 해주시냐고 했더니 무당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다고 하시네요. 왜 그러냐고. 궁합이 안 좋게 나왔냐고 여쭈어 보니 여자친구 사주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주에 지금 이쪽에 있을 사주가 아니라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관운이 엄청 세다고. 이거는 한 곳에서 꾸준히 일할 사주인데 여자친구는 아르바이트 전전하며 살지 않냐. 그러면 이게 말하는 게 한 가지다. 감옥에 갇혀 살 사주라는 거다 라는 뜻이래요. 너무 우스워서 어머니한테 그런 돌팔이 무당 얘기 믿지 말라고, 그 사람이 준 결혼 날짜도 쓰기 싫다고 했고 여자친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완전 어이없다고 웃으며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자친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기가 태어난 시간 확실히 몰라서 잘못 알려준 것 같다고 깔깔 웃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자친구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놓였고 역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소리라고 말했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에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뵈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저희 부모님께도 여친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말했고 저희 부모님도 드디어 여자친구가 너랑 결혼할 마음을 먹었구나 하시며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강남에 분위기 좋은 상견례 장소로 유명한 고급 한정식 식당을 예약했고 아침 일찍부터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부모님 식사 때문에 아르바이트 쉰다고 했지. 집에서 편히 쉬다 부모님 모시고 있다 봐 라고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여자친구가 간만에 휴일이라 늘어지게 늦잠을 자는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약속 시간이 가까워져도 여자친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걱정이 된 저는 여자친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여자친구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여자친구는 잠적을 했습니다. 식사 장소에서 2시간을 기다렸지만 여자친구는 물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여자친구의 자취방으로 찾아갔어요. 당연히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어디에서도 여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걸 다해서 사랑했고 생각도 없던 결혼을 하고 싶어서 목매단 여자였는데 한순간에 제 앞에서 사라질 줄이야. 혼자만의 생각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저는 이틀을 그냥 기다려봤어요. 실종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생각이 미친 곳은 바로 여친이랑 제가 처음 만난 곳인 여자친구가 일하던 식당이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에 가자마자 사장님께서 반갑게 저를 맞이하셨죠. 어쩐 일로 오셨어요? 사람이 사라졌는데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게 이상했죠. 제 여자친구가 여기 안 왔냐? 요즘 출근 안 하냐고 물어보니 사장님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여자친구 행방을 왜 자기한테 묻느냐는 듯 못 본 지 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틀 전에 휴가 내고 한 번도 안 왔냐고. 그러니까 이틀 전에 휴가라뇨. 그만둔 지 보름도 더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장님께 모든 걸 다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여자친구의 행방을 모르겠다고 이제 곧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그러니 사장님께선 둘이 결혼을 한다고요? 아니 대체 총각이 왜 그런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애랑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다 왔다뇨? 말씀이 심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꺼내신 놀라운 말은 사실 여친이 아르바이트 하기에도 나이가 많았고 다른 곳에서 서빙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이력서 쓸 줄도 몰라서 믿을만 하지가 않았는데 얼굴 예쁜 거 하나 보고 젊은 남자 손님들 좀 모을 수 있겠다 싶어서 고용을 한 거였다고. 근데 첫인상과는 다르게 일도 잘하고 해프닝에도 노련하고 싹싹해서 직원으로 들일까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왜 직원으로 안 쓰셨냐 했더니 정직원으로 고용해 줄 테니 등본이랑 신분증 같은 서류를 떼오라고 하셨대요. 그러니 여자친구가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만둬 버린 게 2주 전이라고 하네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점은 많이 있었어요. 처음엔 콩깍지가 씌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지만 결혼을 준비할수록 이상한 점 투성이었죠. 30대가 되도록 직장 생활 안 해보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는 것, 결혼하자고 약속해놓고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것도요. 가족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장님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여친의 정체가 너무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걱정이 되어서 흥신소에 부탁해서 여친의 행적을 찾았습니다. 흥신소에서 여친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밖에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흥신소에서는 정보가 미흡해서 찾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끝까지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 없길래 착수금만 날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생각이 차차 정리가 되었어요. 흥신소도 못 찾는 사람인데 얼마나 꼭꼭 숨었겠습니까? 저는 여친에 대한 사랑도 미움도 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저는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며 바쁘게 업무에도 매진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 듣는 여자 이름을 말하며 이 여자한테 돈 뜯긴 거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사기당한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경찰은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고요. 잠시 후에 흥신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경찰에게서 들은 낯선 이름이 제 여자친구라 믿었던 여자의 본명이라고요. 그리고 사기, 살인 전과가 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벌레 한 마리 못 죽일 만큼 여렸던 제 여자친구가 살인범이라니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흥신소 직원에게 제 여친에게 직접 듣고 싶다고 여자친구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직원의 말, 그분 지금 감옥에 있어요. 못 만나요. 직원의 말은 들을수록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조금만 까딱했으면 그 남자 대신 선생님이 살해당했을 겁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여친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 새벽, 여자친구는 저 말고 만나던 다른 남자친구와 돈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그 남자를 죽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경찰이 현행범으로 잡혀 지금 감옥에 있다는 말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것 같았죠. 여자친구의 본명도 따로 있었고 저 말고도 만나던 남자가 있었고 이미 전과범인데도 불구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이미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흥신소 직원 말이 저나 알바하던 식당 사장에게 자기 본명을 알려주지 않은 건 혹시 신상조회를 했을 때 전과범인 걸 알게 될까봐 비밀로 했던 것 같다고 하네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괴로웠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여자친구를 없던 사람으로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처음엔 계속 여친의 안부를 물으시다가 제가 말을 안 하니 헤어진 거라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계십니다. 이제 벌써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소식은 더는 모르지만 아마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못 나올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에 출소를 하게 된다면 마주치고 싶은 생각은 일절 없지만 평생을 반성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